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 한국 기업은 비상사태. 자, 여러분, 상장 기업들의 실적 말입니다. 1월, 2월, 3월은 어떨까요? 2024년은 어떨까요?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코스피 상장사 연간 실적 현황입니다. 2024년을 보면 매출액은 5.43%가 늘어서 2,918조 4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요 61.68%가 늘어서 196조 8천억 원이에요. 대단하죠. 2021년 186조 7천억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해서 6.7% 늘었습니다. 1월, 2월, 3월에 759조 2천억 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57조거든요. 전년 대비하면 23.5%가 늘었습니다. 진짜 코스피 상장사의 연간 실적이 어마무시하죠. 기업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좋아진다. 그런데 왜 한국 기업은 비상사태라 이런 표현을 썼느냐. 1월, 2월, 3월은요. 트럼프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다 적용이 된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트럼프 관세가 적용된 것은 철강이나 철강 파생 상품이나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파생 상품은 3월 12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25%의 관세가. 그러면 1월, 2월, 3월 12일까지는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도 6%, 영업이익은 25% 이상 늘어나면서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품목별 관세가 매겨지면 이거 심상치 않아요. 대한민국의 2대 수출품이 스마트폰, 반도체,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매겨지고요. 스마트폰도 6월 말부터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5년 1분기 23.5%, 제가 영업이익을 25%라고 했는데 23.5%네요. 23.5%가 늘어났지만 2분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매출액도 6.7%가 늘어났지만 이것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제는 여러분, 코스피는요 그나마 거대 수출 기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반도체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코스닥은 어떡합니까? 코스닥은 전년에 줄었습니다. 2024년을 보십시오. 9조 6천억 원으로 2.7%가 줄었거든요.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273조 3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보면 두렵습니다. 왜? 2021년 16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9조 6천억 원이면 거의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인가요? 2023년 9조 9천억보다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 2025년 1월, 2월, 3월에는요. 현재까지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4%가 떨어졌고요. 매출액은 67조 8천억 원에서 전년 대비 4.4%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매출액은 좀 느는데 영업이익은 꼬꾸라진다. 결국 기업의 비용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의 비용 중에 핵심적인 비용은 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트럼프 관세도 포함이 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 비용으로 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출마저도 그만큼 줄어들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1분기에 쪼그라들었는데 2분기에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다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 비중에서 말입니다. 20%는 차지합니다. 최소한 옛날에만 하더라도 좀 줄어들어서 10%? 이게 말이 2, 3년 전만 하더라도 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스피 회사든 코스닥 회사든 상장사가 지금 1분기는 좋았으나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아마 우리가 뭐 조선이나 혹은 방산이나 이런 쪽에서 원전도 있습니다. 원전. 여기서 좀 선방을 하면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원하니까. 한국의 조선도 원하고 한국의 방산도 원하고 한국의 원전도 원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잘 협상을 하면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줄이고요. 여기에 뭐 스마트폰이니 가전이니 이런 관세도 줄이고요.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는 좀 올려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실리를 취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요? 친미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자유진영과 연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쉐쉐하면 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도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거짓말할 생각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진짜 어려워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나요? 저는 보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택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어느 선택보다 진짜 제대로 된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는 이제 국방과 같은 안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야 나라가 버텨냅니다. 경제가 나쁘면 나라가 버틸 수가 없어요. 무기 개발도 못하고요. 연대도 못하고요. 자유진영과 최소한의 연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 저는 경제를 좋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